안녕하세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결혼했고 동갑입니다.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별로 일을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자존심만큼은 높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 저는 임신했는데 쌍둥이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것에 대해 남편은 시큰둥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뭐가 좋을까? 너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처음이니까 같이 생각해보자. 어? 나는 아무 이름이나 상관없어. 상관없어? 우리 아이인데? 미안, 나 잠깐 갈 데가 있어서 다녀올게. 저는 남편에게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라도 했는지 남편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항상 대충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시간만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 후 저는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공주님과 왕자님이 생기다니 너무 기뻐. 그렇지. 어? 반응이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안 기쁠 이유는 없지만 앞으로 육아가 힘들겠다는 생각만 들 뿐이야. 그런 건 둘이 함께하면 괜찮아. 우리 힘내자. 그래. 남편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원래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귀고 있을 때는 저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라도 있는 것일까 싶어 은근슬쩍 물어보니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다며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나아가 저에 대해 시큰둥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마치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차츰 귀가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 집안일에 육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귀가한 남편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하고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있잖아. 가능하다면 당신도 육아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응? 왜 내가 해야 하지? 육아는 엄마의 일이잖아. 나는 돈 벌고 있으니까 육아 정도는 너가 어떻게든 해. 당신도 부모잖아. 함께 육아할 수 있잖아. 애들 한 번도 안 안아주고 해도 너무하잖아. 뭐 그게 어때서 그래. 아무튼 난 바빠.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싸움을 계기로 남편은 더욱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사와 특히 육아에 쫓겨 반쯤 혼이 나가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하지 않고 약속 없이 집에 오셔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왔어.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뭐야, 내가 오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집은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청소도 하나도 안 돼 있네? 이때는 청소할 여력도 없었고 집은 지저분했습니다. 왜 이런 안 좋을 시기에 찾아올까? 적어도 미리 말이라도 했으면 청소라도 좀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집안을 훑어보시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하시고
바른 말만 하셔서 느긋한 성격의 저와는 전혀 정반대의 타입이었습니다. 너는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 죄송합니다. 이런 차림이라서. 여긴 내가 해놓을 테니까 옷 갈아입고 오너라. 잠옷 입고 있는 거 꼴보기 싫구나. 죄송합니다. 이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방 청소하고 요리를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지쳐갔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건강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달리 솜씨가 좋으시고 솔직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에 오게 되면서부터 피로가 쌓였던 제 몸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도와주기 위해 오는 건가? 어느 때부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툭 내뱉는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어머니 같아서 호감이 갔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요리는 꽤 일품입니다. 제가 하는 요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제대로 요리도 못하고 영양실 쪽 기미를 보이던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요리에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스마트폰이 자꾸 울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핸드폰을 보니까 거기에는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소리가 멈추고 이번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내일 데이트는 10시부터 하면 되겠지? 였습니다. 데이트?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가?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역시나 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좋은 행동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남편의 폰을 살짝 뒤져봤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잠그지 않아서 금방 열 수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어플로 여자를 알게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 사진첩에는 여자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욕을 마친 남편에게 여자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따졌습니다. 이 사진 뭐야? 너 바람 폈어? 갑자기 뭐야? 왜 남의 폰을 보고 그래? 내 질문에 대답해. 이 여자 누구야? 얘 그냥 친구야. 친구 치고는 꽤 친밀하게 주고받은 것 같은데? 너는 친구랑 그런 곳도 가? 혹시 카톡도 뒤져봤어? 봤어. 너 진짜 최악이네. 부부라도 마음대로 남의 폰을 뒤져보는 건 사생활 침해잖아. 아무튼 대답해줘. 왜 바람을 피는 거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그건 네가 여자를 안 보이니까 그렇지. 뭐? 지금 네 모습을 좀 봐. 마치 돼지 같잖아. 네가 그 꼴이니까 나도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는 거잖아.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버림받기 싫으면 다이어트라도 해서 이뻐져 봐. 이제 출산도 했으니 나온 배 넣을 수 있잖아.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약속 없이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나 왔어 라고 외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제 남편과 했었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그래? 왜 혼이 나가 있어? 애들 보는 게 피곤해서 그래? 아니에요. 뭔 일이야? 우는 거야? 시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육아가 힘들어? 우울해? 아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 말을 해줘야 무슨 일인지 알지.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는 게 좋아. 저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자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가정을 업신여긴다는 점과 게다가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자코 제 말을 들어주었고 말을 마치자 큰 한숨을 내쉬며 예상 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역시 나였네. 네?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 엄마잖아. 뭔가 느낌이 있었어. 눈치채셨어요? 뭐 그런 거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가정을 업신여기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기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고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를 챙겨주시고 가사 육아를 돕기 위해 집에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너한테 미움받으려고 계속 온 거야. 미움받으려고요? 왜 그런? 솔직히 민폐잖아.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신경 쓰였던 거 아냐? 얼굴에 귀찮아라고 써 있었어. 아니, 귀찮다는 건 아니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너가 아들과 나를 싫어하게 돼서 이혼하게 되면 너는 앞으로 우리들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러면 일부러 약속도 없이 온 거예요? 그런 거지. 나도 이런 민폐 같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껏 우리를 미워해주는 게 너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아직 젊잖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배려를 알게 된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상의한 후 남편을 응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한 계획은 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준비를 해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귀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여자를 만나고 왔는지 귀가해온 남편에게서 은은하게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등장에 조금 놀라 했습니다. 오늘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할 말이요? 며느리하고 이혼해. 네? 네가 며느리가 집안일이며 육아도 게을리한다는 말을 해서 한동안 와서 도와줬는데 네 말대로 정말이지 형편없는 며느리더라. 그렇지. 역시 엄마도 그렇게 느꼈구나. 너한테는 더 괜찮은 여자가 있을 거야. 여기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까 사인해. 며느리도 사인해. 네. 그러자 남편은 미소를 띄우며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 신고서에 사인을 한 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결국 버림받다니 불쌍하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엄마까지 이러는데 별 수 없잖아. 너도 사인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싸! 계획 성공! 사인 고마워. 이제 남이 되는 거네? 제 발언에 남편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 신고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나랑 이혼하고 싶었지? 너 같은 남자랑 같이 안 살아도 되는 데다가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최고네? 정말 말 섞기도 싫다. 언제부터 너 그런 놈이 된 거야? 엄마, 무슨... 아까 어머니가 한 말들은 연기야. 일부러 저를 나쁘게 말해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모았던 외도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남편의 폰에 있던 사진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여자의 신상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대의 대기업에 다니는 아가씨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남편이 총각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가씨도 속였구나.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 쓰레기 같은 짓 할 거면 쓰레기통에서 살아. 남편은 혼이 나간 듯 멍하니 있다 빨개진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분명 남편은 그녀에게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듯이 집을 나간 남편이었지만 얼마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집 나가서 그 아가씨한테 갔었지? 근데 이제 그 아가씨도 다 알아. 모든 걸 다 말해줬어. 너가 애 딸린 유부남인 것도. 그리고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눈 팔고 다니는 몹쓸 놈이라는 것도 말이야. 그리고 그 아가씨는 너가 대기업 부장인 줄 알더라? 대기업 부장 같은 소리 하네. 뭘 피식거려? 대기업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허세 부려서 폼 잡으려고 했어? 참고로 남편은 중소기업 평사원이고 일도 잘 못해 몇 번이나 큰 실수를 해서 감봉 처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회사에서 평이 안 좋나 봐? 팀장님께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사과도 해놨어. 아니, 회사에는 연락할 필요 없잖아. 할 수도 있는 거지. 혹시 바람핀 것도 얘기했어? 왜 그런 짓을 해? 아가씨랑 며느리한테 버림받으니 어때? 다 너가 자초한 거야. 남편의 표정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줄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될 테니까 용서해주지 않을래? 이제부터는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도와줄게. 며느라, 속으면 안 돼.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분명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날 못 믿어? 내가 네 엄마인데 널 너무 잘 알아서 못 믿을 것 같네. 그 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다가왔지만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이처럼 울부짖는 남편을 그날은 일단 시어머니가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친권을 가졌고 전 남편에게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도 소문이나 시선들을 견딜 수 없게 된 전 남편은 퇴사도 한 것 같았습니다. 백수가 된 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빌붙은 듯 했지만 시어머니도 전 남편과는 연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외톨이가 된 전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처럼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가정을 업신여기고 바람 피우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언뜻 보기에는 무례한 시어머니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씨가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시어머니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